안녕하세요. 서안정 작가입니다. 지난 시간에 봄의 식물과 놀아요라는 제목으로 제가 유튜브 동영상을 하나 올렸는데 한번 실천해 보셨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동영상을 올리고 나서 어떤 한 분이 또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그렇잖아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봄의 식물과 놀아요 두 번째 시간에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가 빨리 피드백을 동영상을 통해서 올리고 싶었지만 그 일주일 사이에 제 책이 신간이 5월 중순쯤에 다시 출간될 예정이거든요. 출판사랑 함께 책 제목을 좀 더 많은 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제목을 짓기 위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동영상이 조금 제가 처음에 유튜브를 하고 계획했을 때 간격보다는 조금 늦게 이렇게 다시 찍게 되었는데 아무튼 제가 일주일치 전달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오늘 몽땅 담아서 오늘은 좀 더 길고 자세하고 다양하고 재미있는 봄의 식물과 놀아요 그 두 번째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지난 시간에 봄의 식물들의 이름을 알아보는 활동을 제가 네이버 앱을 통해서 소개해 드렸잖아요. 한 번만 더 복습을 해볼까요? 네. 자, 핸드폰이 있고, 핸드폰을 켜서, 여기 네이버 앱을 켜면, 아이고, 일주일 사이에 네이버 앱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알려드렸던 그 방법으로는 들어가기가, 찾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찾는 것도 사실 기계와 친하시지 않으신 분들은 저처럼 어려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네이버 앱 화면에서 요 밑에 있는 걸 눌러요. 이렇게. 그러면 뭔가가 동그랗게 뜨잖아요. 네, 여기서 카메라가 있어요. 요 밑에 보면 자 보세요. 카메라 보이시나요? 렌즈라고 쓰여 있죠. 이걸 클릭을 해요. 그쵸? 그쵸? 뜨죠? 뜹니다. 자, 이걸 원하는 꽃에다가 이렇게 저희 집 꽃이 있죠? 찍을 거거든요. 사실 이 꽃은 제가 봄에 한 2주 좀 전에 샀던 후레지아라는 봄의 대표적인 향기가 좋은 꽃이에요. 꽃가게에서 샀는데 2주 동안 완전히 시들어 버렸잖아요. 분명히 처음 이 꽃을 사고 찍을 때만 해도 이 네이버 앱이 소위 말하면 인공지능이죠. 찍었을 때 후레지아라고 표현을 해줬는데 이렇게 꽃이 마르고 나니까 한번 찍어볼게요. 제가 네, 이렇게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개나리라고 이야기해요. 황당하죠. 이래서 꽃이 싱싱할 때랑 시들어 버렸을 때 아무래도 육안으로 봐도 그쵸 딱딱해지고 보시면 딱딱해지고 좀 마르고 확실히 처음 꽃가게에서 사들고 왔을 때 싱싱함은 사라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앱도 인공지능도 제대로 된 후레지아 데이터와 벗어났다고 생각을 하는지 다른 답을 알려주더라고요. 이게 제가 일주일 전에 실험을 했을 때는 또 뭐라고 시작하는 꽃 이름을 알려주었는데 이번 2주 정도 더 오래 두었더니 이번에는 개나리라는 엉뚱한 대답을 알려줘요. 자, 바로 이 지점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이야기가 있어요. 아이들과 어렸을 때 제가 과학 실험 놀이를 많이 했었거든요, 자주. 그런데 실험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의도하지 않았던 문제점이 발생했어요. 그게 뭐냐면 과학 실험을 하다 보니
저는 다양한 과학 실험 책을 보고 그 재료들을 준비하고 실험 순서에 의해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책대로 차곡차곡 과정을 밟아 나가면 반드시 책과 같은 동일한 결과가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이를테면 표면 장력 실험이 있어요. 넓은 볼에다가 물을 담고 그 물 위에 가장 최상위층에는 밀어내려고 하는 표면 장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위에다가 옷핀이나 핀셋 같은 것을 핀셋이 아니라 핀을 올려두면 핀은 쇠로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라앉아야 하는 것이 표면 장력에 의해서 물 위에 떠 있는다라는 것이 표면 장력 실험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말을 듣고 정말 신기하네 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실험을 했는데 그냥 물 위에 이렇게 핀을 올리자마자 뽕 가라앉는 거예요. 정말 여러 번 실험 끝에 그냥 탁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아주 살짝 물 표면 위에 올려두면 떠 있는 그 결과를 보기도 했어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런 결과들이 성공적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었지만 책에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해 나가면서 실패했던 경험, 책에서 이야기하는 것과는 같지 않은 대답이 나오는 경험을 너무 많이 반복하면서 아이들이 과학 실험이 재밌다, 과학은 신기한 마법과도 같다 라고 생각했던 동기부여가 조금씩 사라지고 과학에 대한 호기심을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 한 4살쯤, 5살쯤 과학 실험을 한참 시작하고 시도하다가 다시 그만두고 7살 때 다시 한번 시도했고 그리고 초등학교 3, 4학년 때 다시 한번 시도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 4학년 때쯤에 이제 깨닫게 된 사실인데 엄마가 굳이 학습에 대한 정답을 알려줄 필요는 정말 없구나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냥 엄마는 공부에 대한 동기부여면 그걸로 충분하다. 정확한 진실은 학교에서 선생님께서 하나하나 알려주실 거고 엄마보다 어쩌면 그 분야, 학습적인 분야에선 전문가시잖아요.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학원 선생님들도 충분히 알려주실 테고 그 변수는 왜 일어나는지까지도 알려주실 수 있는데 엄마인 우리는 그냥 아이가 이런 모든 과정을 신기해하고 실패를 했다면 실패한 대로 그 이유가 뭘까? 한번 같이 궁리해보고 책은 왜 이렇게 거짓말투성이를 잔뜩 실어놨을까? 혹여 우리가 실험을 하는 과정에서 뭔가 부족하게 책에서 미처 다 다루지는 못했지만 그 과정에서 좀 더 조심스럽게 다루지 못했거나 혹은 생략했거나 혹은 부주의해서 결과가 책과 다르지는 않았을까? 그럼 어떻게 하면 성공시킬까? 라고 끊임없이 아이가 생각하게 하고 답을 찾게 하고 이 과정이 즐겁고 재미있고 엄마와 함께하는 즐거운 놀이 시간이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저는 정답에 매달려 있는 바람에 정답이 아닌 결과가 나오는 이 실험들은 틀렸어, 잘못됐어, 뭐 이따위 책을 만들어 이렇게 하고 끝나버렸다는 아쉬움이 뒤늦게서야 들었었거든요. 그 부분을 이야기 드리고 싶어서 제가 지난번 시간에는 참 신기하다 네이버 앱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 오늘 제가 전하려는 이야기는 분명한 것은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어떻게 보면 정보의 양, 데이터가 워낙 이제 다양하고 많기 때문에 인간이 공부를 해서 따라잡을 수 있는 그 시간 범위를 훨씬 더 넘어선 더 빠르게 학습하고 더 많은 정보를 갖고 있고 그래서 알고 있는 지식의 양보다 창의력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부터 2016년이니까 지금 16년, 17년, 18년, 19년 그러니까 횟수로는 4년이지만 한 3년 정도 됐죠, 만으로. 그때만 해도 이 인공지능이 AI가 그 강아지 있잖아요. 강아지 얼굴과 그 눈 까맣고 코 까맣고 이렇게 세 개의 깜깜한 것이 있고 그쵸? 얼굴 지금 여기 옆에 자료 화면으로 보이시죠? 네, 이
화면처럼 인공지능이 머핀의 모양과 강아지 얼굴을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아도 딱 봐도 이게 머핀인지 강아지 얼굴인지를 식별해낼 수 있는 직관을 가지고 있는데 이 인공지능은 이걸 구별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런데 불과 7개월 만에 그것이 굉장히 많이 이 강아지는 강아지 얼굴 특유의 그 모습, 머핀은 머핀대로를 구분해낼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것이 3년이 더 지나서 지금 아주 많은 다양한 꽃들, 이런 꽃들, 그쵸? 많은 데이터들이 들어가고, 그리고 알고리즘도 많이 발달이 되어서, 많이 구분해낼 수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이걸 찍을 때, 네이버 앱을 통해서 찍을 때, 가능하면 줄기나 이런 것 말고, 정확히 꽃송이, 거기에 딱 찍으면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이 꽃이 시들었을 때의 모습, 일주일 시들었을 때, 2주 더 시들었을 때, 이런 것까지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아직 그 기술, 그 정보 양까지는, 데이터 입력이, 알고리즘의 발달이,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나 봐요. 하지만 중요한 건 아주 빠른 속도로 이것들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아이에게 알려주면서, 그래서 요즘 너희들이 살아갈 세상은 지식도 아주 중요하고 하지만 창의력도 중요한 세상이란다 라고 이야기해준다면 저는 이것도 엄마와 아이가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대화의 도구, 그리고 공유할 수 있는 추억, 그리고 더 가까워지는 관계를 맺기에도 아주 좋은 소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단 모든 학습은, 그리고 엄마와 아이가 함께하는 일상에서 중요한 건 사실은 학습은 아니잖아요. 다만 함께 논다면, 함께 시간을 보낸다면 무조건 즐겁고 재밌는 것이 1순위고 그 시간 동안 학습적인 부분도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아이와 함께 보내는 시간 동안 아이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뭔가 하나라도 더 노출시키고 즐거워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진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기 때문에 저는 네이버 앱을 활용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만 이렇게 저의 이야기를 듣는다고 할지라도 이왕이면 정확한 걸 전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신다면 바깥 산책 시간, 바깥 야외에서의 놀이 시간에는 네이버 앱으로 사진만 찍고 이런 이 꽃이구나 흥미만 자극한 다음에 나중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꽃책을 만들고 싶다면 집으로 돌아와서 책이라는 것은 정확한 데이터, 정확한 사실이 아주 중요한 거니까 책에 거짓을 담아놓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기도 하는, 책이 그 가치를 제대로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사진에서 찍은 이것이 정확한 건지를 한번 알아보자고 해서 찍어온 네이버 앱 그 정보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렇게 식물도감 등 다양한 책을 통해서 정말로 이 이름이 그 이름인지를 확인해서 정확한 것들 위주로 꽃의 봄의 식물 책을 만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